오늘 오전 일본 북부 홋카이도 나카시베츠 공항. 취재진의 카메라 사이를 황급히 뚫고 가는 남성은 26살 딸 토미카와 메이의 아버지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유학 간 딸은 이태원 참사 이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딸의 소식은 대신 외무성을 통해 사망 통보로 전해졌고 지금 한국으로 떠나는 길입니다. 早く娘会いたいです。最後までね、大丈夫だ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 지금까지 확인된 외국인 사망자는 이란 5명, 중국과 러시아 각각 4명, 미국과 일본 각각 2명 등 모두 14개국 26명. 국적은 다르지만 한국을 좋아한다는 같은 이유로 정든 고향을 떠나 한국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던 평범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각각 다른 영안실에 안치돼 있습니다. Been here and I want to give my condolences to the friends and family and loved ones who were lost tonight. 외신들은 이들 청년들의 죽음 소식을 부모들의 슬픔과 함께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왔다 사고를 당한 스티븐 씨의 부모는 한 번에 수억 번을 찔린 것 같았다고 당시 심정을 전했습니다. 역시 교환학생으로 한국을 찾았다 변을 당한 기스케 씨의 부모는 딸을 잃고 우리는 완전히 황폐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후에 주한미국 대사관은 참사 희생자들에게 위로를 표하기 위해 조기를 내걸었고 주한 중국 대사관도 동참했습니다. 합동 분향소에는 서울에 있는 외국인들도 찾아 동감의 심정으로 위로를 전했습니다. Because all people were young people, they wanted to have fun. 외교부는 외국인 희생자들에게도 장례비 등 지원해 우리 국민과 똑같이 대우하도록 했고 법무부는 외국인 희생자 가족을 위해 비자 면제 등 입국 심사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거듭 애도를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인 2명이 사망하고 최소 3명이 다쳤다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We were deeply saddened by the tragic deaths due to a crowd surge in Seoul on Saturday. We can confirm that 2 U.S. citizens were killed and at least 3 more were injured. 미국인 희생자 중 1명은 앤 마리 기스케로 연방 하원 의원의 조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하이오가 지역구인 브래드 웬스트럽 공화당 하원 의원은 성명을 내고 조카를 무척 사랑했다며 가족들이 모두 슬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환 학생으로 한국에 온 앤 마리는 20번째 생일 다음 날 변을 당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 역시 교환 학생인 20살 스티븐 블래시로 그의 아버지는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수억 번을 찔린 것 같다며 충격을 호소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축제가 왜 참사로 변했냐며 연일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자 기사에서 시위가 열리고 있는 지역에 경찰 병력을 배치했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을 보도하며 경찰이 없었던 이태원 상황은 치명적으로 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에서 인생 첫 도전에 나선 미국 학생들이 숨졌다면서 일면 머릿기사 등 총 4개 면에 걸쳐 이태원 사고 소식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특히 신문은 사고 이틀 전 나온 안전대책에는 코로나 예방과 마약류 단속 등의 내용뿐이었다며 당국이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CNN은 오늘도 참사 현장을 찾았고 상황을 중계하는 기자는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Attention of the Korean media, of the international media is here, and over there is the entryway to this little alleyway where so many people lost their lives. 한국에서 압사 사고로 154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화면 아래 큰 글씨의 자막으로 방송 내내 전 세계로 전해졌습니다. 참사 당일 사고의 위험에 대해선 이미 지하철에서부터 조짐이 있었습니다. In the metro station, it was already scary because we have just a little space to go outside. 인터뷰한 여성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마치 폭포수와 같았다고 당시의 두려움을 회상했습니다. The other people was running down. It was so scary because it was like a waterfall. 외신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대규모 인파에 대한 당국의 대비책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인파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이 클럽 경비원처럼 골목길 접근을 관리했어야 한다. 비상시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정부는 실시간으로 군중 규모를 관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일본의 헬로윈 축제에 등장한 이른바 DJ 폴리스. 일본 경찰은 차 위에 올라가 바이크로 현장을 통제하면서 군중 사고를 막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그래서인지 지자체와 경찰 준비가 허술해 사고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짚었고 행정당국이 통행 규제 등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대응 부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번 참사를 두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한국 경찰이 집회와 시위에는 군중 통제에 매우 능숙하지만 허가 없이 자유롭게 모여든 군중의 허를 찔렸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